그치? 자, 여러가지 방정식 문제풀이 할게요. 765번부터 보죠.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근의 합이 15다. 다음 세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내 말 잘 들어요. 못 푸는 친구들이 풀이입니다. 못 푸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풀어요. px를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하자.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풀면 못 푸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0의 근이니까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1하고 3분의 베타 더하기 1하고 3분의 감마 더하기 1이니까 세 근의 합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이런데 얘가 15잖아요. 그래서 6이다. 이거 나쁘진 않아요. 풀이 자체는 나쁘냐? 나쁘진 않지. 그잖아. 근데 선생님 방정식의 근은 누구라고 했지? x의 값이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x의 값은 당연히 이 x랑은 다를 거예요. 다른 방정식이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근을 x1, x2, x3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세 근을 얘기할 때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으니까 아무튼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0이 될 때는 언제 0이 되냐면 얘가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될 때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 근은 뭐가 되냐면 얘가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되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실제로 x는 뭐겠냐? 3분의 알파 더하기 1, 3분의 베타 더하기 1, 3분의 감마 더하기 1 아니에요? 그래야 저 괄호 안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되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합을 구하시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니까 이게 6이다. 이거 훨씬 쉽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친구들은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식 구해서 풀어야겠다 이런 관점인 거고,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식을 써야 할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 답이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풀으라고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겠어? 나중에 수학도 배우시면 이걸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푸는지 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볼 거야. 알았어? 다음 문제 가도 됩니까? 가도 되죠? 자,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지금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최대 4개예요. 맞아요? 근데 허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실근 2개, 허근 2개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근을 알려면 뭐 해야 되니?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지금 인수분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선생님 앞에 게 x-1, x-3이고요. 뒤에 게 x-2, x-4는 120. 이거 인수분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수분해라고 말하려면 우변이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좌변이 고배 형태로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죠. 기억나요?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순서를 얘기해볼까요? 1번 치환, 2번 일부를 전개하여 공통부분을 발생시켜 치환, 3번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드는 케이스, 4번 완전 제곱의 차이 형태로 변경하는 케이스, 5번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간에 정리하는 케이스, 6번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케이스, 7번 상반식을 이용하는 케이스. 맞아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남이 말할 때 맞다 저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네 주둥이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 7가지 케이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이 중에 뭐지? 이렇게 골라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1번 치환, 2번 일부 전개후 공통부 발생시켜서 치환, 3번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드는 경우, 4번 완전 제곱의 차이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 5번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정의하는 경우, 6번 인수정리 이용하는 경우, 7번 상반식 인수분해. 이렇게 해요. 이거 제 인수분해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7가지 이미 다 배웠잖아. 우리는 다 배웠잖아.
얘 뭐예요?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두 번째 거예요. 일부를 전개하여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만들어지려면 1차식과 2차식이 유사해야 되니까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면 되겠죠? 그럼 대답 이렇게 해야지. 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2차항하고 1차항까지가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전개한다고 하면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전개하면 2차식의 전개에 불과하죠? 굳이 저는 치환 같은 거 웬만하면 잘 안 한다고 했어요. 치환을 자꾸 하시면 마이너스 120 아니다. 2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96이다. 치환을 자꾸 하시면 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상수항 전개하면 24 나오니까 마이너스 96이지? 맞니? 그러면 16 곱하기 6으로 여기 마이너스를 주면 요 플러스 10 만들어지네요. 그럼 인수분해의 결과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고요. 지금 보시면 얘가 허근을 갖습니다. 얘는 실근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수항이 음수인 거 판별식 쓰지 마세요. 무조건 실근이니까. 왜? 판별식의 모양은 1차항의 계수의 제곱에서 4 곱하기 2차항의 계수 곱하기 상수항을 빼잖아요. 근데 2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상태죠. 그럼 상수항이 음수이면 무조건 양수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니? x의 제곱의 계수가 1인 상태잖아. 특히 양수인 상태잖아. 그럼 상수항이 음수인 순간 그냥 무조건 실근인 거야. 판별식 쓸 필요도 없어. 알았니? 알았어? 그럼 허근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6이 0일 거니까 얘가 물어본 건 마이너스 16이죠? 엄청 쉽네요. 쉽죠 여러분? 쉽죠?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7 다항식 px가 있는데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p 루트 n 같은 건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기억은 힌트이기도 하고요 힌트가 아니기도 해요. 뭔 개소리냐. 자 p 루트 n이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너네는 p 루트 n을 구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근데 넣어보면 이게 n제곱이고 얘가 n이고 n제곱이고 n이니까 0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뭘 깨닫게 돼요? 이 기억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물론 그것도 깨닫지만 뭘 깨달아요? px는 x-루트 n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 정리에 의해서 저 4차식의 1차 인수를 하나 찾게 되거든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몇 번째 거예요? 6번째 거죠. 제가 순서를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6번째 거보다 그 전 단계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그게 더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순서까지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 얘는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인수정을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얘하고 얘만 묶어요. 그럼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n x의 제곱 마이너스 n이고 남은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이게 뭐예요?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세 번째.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들어낸다. 전체 공통인수가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루트 n x 플러스 루트 n 이게 공통인수죠. 남은 거 그냥 더하시면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1 이게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인수하는 것이 쉬운데 기억을 판정하게 되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힌트이면서 힌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인수정리로 인수분해 하셔도 당연히 인수분해는 똑바로 되겠죠. 똑바로 되는데 제가 한 게 더 쉽지 않아요 지금? 맞아요? px의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이참수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n이 자연수니까. 판별식 굳이 써야 되냐? x의 제곱 플러스 자연수 더하기 1인데 이차함수가 무조건 x축 위에 있죠? x축하고 만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참입니다. 루트 n하고 마이너스 루트 n만 실근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루트 n하고 마이너스 루트 n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가 0이 아니게 하는 모든 n의 값은 31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정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실근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이런 모양이었죠. 근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잖아요. 그럼 정수를 넣으라고 하면 정수가 근이라는 얘기니까 n이 뭐라는 얘기야 사실은? 제곱수 형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0이 아니게끔 하라고 했죠? 뭔가를 집어넣는데 0이 아니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n은 제곱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곱수가 아닌 9 이하의 자연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럼 n은 뭐가 가능해요? 1은 제곱수다. 2 되죠. 3 되고 4 안 되고 5 되고 6 되고 7 되고 8 되죠. 9 안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31인가요? 네. 그래서 합 31이 맞네요. 참이에요. 올참. 넘어가 되겠나요? 네. 10분의 약속은 못 지키겠네요. 죄송합니다. 30분까지는 안 될까요? 그래도? 네. 자, 넘어갈게요. 3차 방정식이 1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을 구하라고 했어요. 3차식인데 1차 인수를 이미 준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해서 m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1이 이미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더하기 2m 더하기 1 더하기 4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얘를 정리하시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까요? 이걸 풀면 m은 마이라고 3이 나오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부터 써볼게요. 이게 안 써보고 좀 알려고 제가 대가리 굴려봤는데 사실 분명하진 않아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것도 인수정리 안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니? 앞에 걸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 그지 않니 친구들?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3번 맞아요?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묶이고 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잖아요. 이러면 1을 근으로 갖는 건 맞는데 확은 가져버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3이다 라는 거 알겠죠? 물론 두 번째 케이스도 확인을 할게요. 근데 실제 시험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냥 3 고르면 되는 거지. 뭘 3일들 또 하냐 시간 아깝게. m이 2개가 가능한데 하나 허건 나오는데 알겠지? 자, m이 3이라고 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는 0 나오네요. 이 경우는 인수정리를 써야만 되잖아요. x-1 인수로 가지니까 때려 맞추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인가요? 그럼 이거는 0이다의 근에서 x는 뭐 나오는데요? 마이하고 마육 나오냐? 그지? 그래서 두 개의 음의 정수 근을 갖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는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넘어가 되겠니? 자, 다음 문제는 교육청 기출문제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간다. 제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땡땡땡땡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땡땡 네? 맞아요. 1차 인수를 갖습니다.
3차 방정식이 1차 인수를 갖지 않으면 근에 대해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인수를 갖지 않는 경우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필요한데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교육과정을 아득히 뛰어넘거든요. 그것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해 공식 알더라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면 근해 공식 없이 풀 수 있는 거 물어봐야 되니까 1차 인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정계수가 있어도 1차 인수가 있거든? 확신을 갖는 거지. 여기 x에 뭘 넣어야 이게 0이 될까, 친구들아?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아, 진짜로. 이런 생각 뭘 근거로 한다고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한다니까요? 안 가지면 안 돼요. 무조건 갖게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예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이 문장은 100% 참이고요. 고2, 고3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한 95% 정도 참입니다. 알겠죠? 알았죠? 왜냐면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면 근해 공식 없이 근해 위치만 해석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근 자체를 물어보면 2, 3학년 수학에서도 반드시 1차 인수를 갖게끔 출제가 됩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x 플러스 2가 무조건 인수일 거란 말이지. 자, 때려 맞추기 해볼까? 누가 불러줄래? 다들 나의 시선을 회피하는데 누가 불러줄까요? 원우가 불러봐. 그렇죠. ax의 제곱. 그 다음에 하나씩 불러도 돼. 지금 2a x의 제곱이 나타났잖아. 이게 사라져야 되지. 그 다음에 2b x의 제곱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2b x하고 마이너스 2a x가 있어야 돼. 그걸 합치면 이거 아닌가? 너무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복잡. 아시겠죠? 네. 마지막은 4a. 아직도 조립제 쓰는 놈들 많더라고. 시험지 걷어 설정해보면. 아, 조립제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해 보여요? 하나도 안 필요하죠? 하나도 안 필요하잖아.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미 x는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정수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2가 이미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방정식은 0이다 해서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져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어떤 모양이 될지. 뭐가 되니, 친구들아? 마이너스 2가 아닌을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플러스 4a는 0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b는 3a가 아니다 이 소리인 거죠. b가 3a가 되면 마이너스 1을 또 근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답에 딱히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뜨린 친구들도 답을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걸 빠뜨리면 답을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잖아. 잘못 해석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저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은 이제 더 이상 힌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요? 두 근의 곱이 4라고 적혀있네요. 보이세요? 근과 기수관계 사용하시면 A가 약분되면서 두 근의 곱이 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정수근의 곱은 4입니다.
두 정수근의 곱이 4인데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되니까 두 정수근은 여기서 사용하게 되네. 여기서 안 찾았어도. 그지? 곱이 4면 뭐가 가능해요? 1, 4하고 마일, 마사만 가능하지 마이는 안 된다 이 얘기죠. 2, 2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마이 뭐 2든 뭐 안 되네요. 그냥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두 정수근이라는 게 실제 가능한 게 뭐냐면 x가 1이면서 4인 경우 아니면 x가 마일이면서 마사인 경우 딱 두 가지 케이스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해하겠니? 자, 근데 두 근의 합은 뭐냐면 a분의 2배 a-b잖아요. 그죠? 얘가 그러면 뿔마 5여야 돼요. 합이 5일 수도 있고 마 5일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5일 때 정리해 보시면 뭐 나오니 얘들아? 3a는 마이너스 2b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리고 마이너스 5일 때 정리해 보시면 7a가 2b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개수 셀 겁니다. 이제 개수 셀 거예요. a의 절대값도 50 이하고 b의 절대값도 50 이하예요. 노가다 뛰란 얘기예요. 노가다를 뛸 건데 그냥 뛰지 마시고 이 식을 보니까 뭘 알겠냐? 나는 a가 짝수인 걸 알겠다. 왜냐? 우변에 짝수가 적혀있기 때문에 a의 곱해진 숫자는 3이라서 a가 홀수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부터 넣지 말고 뭐부터 넣자? 2, 4, 6, 8 이런 식으로 넣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2, 4 이런 식으로 넣어서 언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계속 넣을 수 있어? 50까지 넣을 수 있어? 안 돼요. 50까지 넣으면 150이잖아요. 그럼 b가 75예요. 32까지 넣을 수 있어요. 32면 96이죠. 100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b가 적당하게 되겠지. 근데 선생님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할 거예요.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예. 어차피 짝수의 개수를 세시면 2부터 32까지인데 32는 몇 번째 짝수입니까? 16번째 짝수입니다. 그럼 16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16 곱하기 2 해서 32로 처리하죠. 여기서 2를 곱한 이유는 부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호를 고려해서 따로 세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식에서 a가 짝수인 걸 알 수 있나요? 네. 왜 뭐 이상해요? 아니요. 응. 뭐 때문이? 3개 다. 근데 7의 배수가 낫지 않아요? b가 7의 배수? a가 짝수보다 b가 7의 배수가 낫죠? 네. 보세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a가 짝수 이용해서 했고 여기서 a 짝수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제가 b가 7의 배수 한 번 더 검토하죠.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풀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까지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딱 뭐 풀이 나왔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뇌 기능 오프하는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그래도 더 쉬운 방법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해야 실제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7의 배수구나. 그럼 7일은 7, 7이 14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7, 7, 49까지 가도 되겠네? 네. 오른쪽이 100만 안 넘으면 되잖아 어차피. 그지? 아니 b가 50만 안 넘으면 되죠. a는 무조건 50만 안 넘을 거기 때문에. 그죠? 49는 7번째 7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7 곱하기 또 부호 고려할 수 있죠. 14개네요. 이것도 이제 부호 같지만 뿔뿔 마마 둘 다 가능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2개랑 14개의 합이니까 답은 몇 개다? 46개. 딱 보고 깨달음 얻었죠. 모의고사 별거 아니네. 나도 잘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혜진이 천재다. 내가 끝내는 시간에 맞춰버리네. 내가 10분이면 되겠죠? 이랬는데 혜진이가 나한테 손가락으로 30분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진짜 30분이네. 대단한데? 자, 다음 770번. 야, 이 식을 잘 봐봐. 어떤 생각이 드니? 이 세 개가 똑같지 않냐? 똑같은 식에 ABC를 대입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난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3차식에다가 A나 B나 C를 대입한 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어떤 특정한 숫자일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k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k고 얘도 k인 거잖아요. 왜 k라고 보냐면 구조가 좀 더 잘 보여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도 이렇게 보인다고. 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ABC는 3차 방정식이 근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A랑 B랑 C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3 마이너스 K는 0의 세 실근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니 친구들? 그러면 근과 기사의 관계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일 것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2일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바뀌죠? 네. 그럼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25에 4 빼면 되죠. 곱셈 공식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K라고 했죠? 그럼 얘가 K인 거네요. 이해되니? 그럼 K가 얼마나 소리지? 21이라는 소리고요. 따라서 ABC는 근계수에서 K-33이 되는데 K가 21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바라보는 눈만 좀 좋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실제 그래 보이죠? 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 일어서죠.